새장은 깃털을 모아두고 날개로 자신의 혀를 놀리다가 가는 또 다른 새일 것입니다. 오래전 쿠알라룸푸르의 외곽에 자리 잡은 반딧불이 공원에 찾아간 적이 있다. 마을 전체가 가로등조차 없는 칠흑이었다.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안내원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연신 손가락을 입술 위에 세운 채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걸음소리도 내지 말라고, 돌멩이를 밟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걸으라고, 뒤를 돌아보며 눈빛으로 주의를 주었다. 우리 일행은 그의 단정하고 조용한 몸짓에 기가 눌려 수행자처럼 조용조용 뒤따랐다. 1시간을 넘게 걸었다. 반딧불이 공원에 가는 중인지 어디 이상한 데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만큼 걸었을 때 입장권을 파는 작은 나무집 한 채가 나왔다. 물론 그 나무집에도 전등불 하나 켜있지 않았다. 안내원이 손전등을 비춰 안내해주는 대로 우리는 입장권을 사고 줄을 서서 카누를 탔다. 지시에 따라 2명이 한 배를 탔고 발을 배 가운데에 모으고 일자로 누웠다. 뱃머리에 서서 누군가 노래 저었다. 강을 따라 10여 분을 흘러갔다. 반딧불이들이 나타났다. 수백 마리였을지 수천 마리였을지 꽁무니를 환하게 밝힌 벌레가 펼치는 믿을 수 없는 군무를 보았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온 계절의 별자리 같았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별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현란한 다큐멘터리 같기도 했다. 불빛 하나 없던 공원, 안내원과 뱃사공, 나무집 한 채, 1시간 거리의 주차장을 둔 방문객의 편리함을 전혀 배려할 생각이 없던 그 오만한 공원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반딧불이들의 경이로운 군무를 누구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공원은 칠흑을 모아두고 침묵으로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는 또 다른 반딧불이었다. (15분) 라디오 그 39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시옷의 세계, 김소연 씨의 책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라는 글 중 일부를 읽고 왔어요. 에코 효과를 일부러 넣은 건 아닌데 좋네. 약간 목소리 울려서 들어가지 않나요? 마루가 약간 뭐랄까 소리가 울릴 정도로는 넓어서 혼자 조용히 있으니까 소리가 울리네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원래 어제 밤에 했어야 맞는데 이번 주말 내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어제가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말 라디오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알차게 함께 있다가 보내고서야 알았습니다. 라디오 녹음을 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져서 외롭기도 한데 그 나름대로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요, 내가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 주제였어요. 사연 주제도 너무 늦게 받아버려서 많이 모이지 못했네요. 그래도 함께 볼까요? 내가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 되라. 이게 안 돼서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제주도는 이제 좀 날씨가 맑기 시작했어요. 많이 흐렸는데
주말 한 토요일에 엄청 맑았고, 어제는 살짝 비 오고 흐리긴 했는데, 중간중간 계속 날이 개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비 한 방울도 안 올 것 같이 날이 맑아요. 방금 나 무슨 이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이상하게 말한 것 같지? 어쨌든, 서울은 지금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되게 맑습니다.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갔나 봐요. 사연이 됐네요. 볼까요? 저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는 올해 20살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을 가자라는 지향점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제 삶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오니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도전해야 하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당장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수정 DJ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수정 DJ는 자신의 꿈을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땐 20살이 되면 마냥 자유롭고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정말 20살이 된 지금은 조금 힘겹고 외로운 것 같아요. 일단 칭찬은 넙죽 받아 먹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20살이 갓 돼서 물론 반년이 지났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살이 되고 나서부턴 지금까지도 1년에 한 3-4번씩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학교에서 대학 오기 전까지 너무 전형적인 틀을, 방향성을 제공해 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갑작스럽게 치워버리고 이제 너만의 색깔을 위해 펼쳐! 너만의 세계를 펼쳐! 이러면 누가 해? 못하지. 저도 20살 때부터 막 이랬다기보단 20살 때, 라디오는 19살 때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20살 때 막 학교 다니고 놀고 하느라 라디오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았고 감정적으로 되게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근데 차츰차츰 그 외롭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다 보면 언젠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생각하시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만의 색깔이 점점 당신을 물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멋있게만 봐주시는 것 같지만 정말 일개 22살 뿐이기 때문에 아직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요. 라디오도 맨날 늦잖아요, 요새. 막상 제주도에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적응하기 바빠요. 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너무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다음 사연입니다.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 물론 그분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겐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분들. 저도 그렇게 자주 밝은 모습이고 싶고 좋은 영향을 나누고 싶어요. 좋죠. 보면 웃음 나오고 밝은 사람들.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많이 웃고 다니고 밝단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로 아예 그 사람을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규정 지어 버린다면 아마 그 사람이 쉽게 자기의 진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규정짓지 않는 선에서 부러워하고 예뻐하는 건 언제든지 응원합니다. 마지막 사연이에요. 근데 세 사연 다 너무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해서 뭔가 알차네요, 코너가. 마지막 사연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가정과 그 유년 시절이 부러워요. 비교적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그보다 부러운 게 없더군요. 또 모두 이미 지나간 일이라 영영 되돌릴 수도 없고 비슷한 것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문득 슬퍼져요. 아이를 가진다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행복한 유년 시절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쵸. 행복한 가정, 엄마 혹은 아빠와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저도 참 부러워요. 뭐랄까, 정말 그거는, 세상에 선천적인 것이 정말 많이 없지만, 가정 환경조차 후천적이겠지만, 어쨌든 멀리서 딱 두고 보면, 가정 환경 또한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 가정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랑받고 자란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커서 더 사랑하는 법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걸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다행인 건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자녀를 통해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다고 하는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그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 어린 시절의 결핍 같은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특히 우리나라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제가 다른 나라에 모르니까 대체로 그렇다고 해요. 뭐 학구열이, 교육열이 너무 심각한 것도 얼추 그런 모습이 녹아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뭐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슬퍼하고 하기보다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너무 그냥 그 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슬프니까. 우리의 삶이 유년기, 청년기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상처도 이어져서 언젠가는 회복 가능한 것이길 바랍니다. 끝났네요. Just a 10 minute. 오늘의 절대 선곡은요, 블루 파프리카의 긴 밤입니다. 블루 파프리카 노래 자주 들고 오죠. 좋아하는 그룹이라 그렇습니다. 제 라디오인데 이 정도 편에는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긴 밤이라는 노래는 블루 파프리카를 제가 처음 알게 해줬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가사가 너무 예뻐서 괜히 듣고 있으면 몽글몽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한 소절 함께 해볼게요. 홀로 남겨질 그대에게 나의 마음을 보내요. 괜찮아, 돌아올게. 빛나던 너와의 날들을 잊지 못해.
약속해. 다시 올게. 그때는 영원을 약속할게. 다시 또 긴 밤이 지나면 우린 돌아갈 수 없겠지. 이렇게 긴 길만을 지나면 서로 다른 꿈을 꾸겠지. 안녕.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이런 노래요. 좋죠. 이분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원곡으로 들으셔야 해요.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최근 며칠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일상을 알아준다는 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최근 며칠 어떻게 보냈는지 그대의 일상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연은 언제나 그랬듯이 유튜브 정보박스 밑에 링크 남겨둘 거고 페이스북 영상 자체에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 많이 늦어서 미안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